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최근 강원도 앞바다에서 200kg 넘는 아열대성 어종 참다랑어가 잇따라 잡히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동해 수온이 급상승하며 바다 생태계도 급격히 변하고 있는 건데요. 남한 최북단의 정치망 어선에서 잡힌 어종을 분석해봤더니 열대와 아열대성 어류가 나타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강릉 주문진항, 참치로 불리는 참다랑어 8마리가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몸 길이는 적게는 180cm에서 길게는 240cm가 넘는 것들입니다. 이 참치의 길이는 242cm로 몸무게는 208kg에 달합니다. 앞서 지난 8일에도 북위 38도 인근 이곳 바다에서 2m 넘는 참다랑어가 잡혔습니다. 아열대성 어종 부시리가 수조 안을 가득 메웠고 삼치나 고등어도 잔뜩 쌓였습니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고기가 또 있거든요. 수온 따라. 그러면 여기 들었다가 고기가 이동해서 북쪽에 또 나오고 그래요. 수개월 전 이 부근 바닷속에 들어간 취재진은 정갱이 때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종들은 과거에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나 많이 잡히던 난류성 어종들입니다. 강원 바다의 생태계는 어떻게 바뀐 걸까? 답을 찾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이 강원 고성과 양양의 정치망 어선들의 어종을 지난 20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먼저 2005년부터 2009년 이곳에서 가장 많이 잡힌 건 오징어로 각각 30% 안팎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명태의 고장 고성에서는 한해성 어종 이면수어의 비율도 10%가 넘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024년 강원 고성은 방어가 21.6%, 양양은 정갱이가 4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냅니다. 북위 38도 주변 강원 바다의 아열대와 열대성 어종 출현 비율은 50%를 웃돌게 된 겁니다. 강원 고성의 최근 5년 평균은 53.1%로 이전 15년 평균치 35.5%보다 17%포인트 이상 오르고 같은 기간 양양은 42.8%에서 64%로 20%포인트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정갱이, 방어, 삼치 등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 수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강원도 연안의 표준 평균 수온은 20년 새 1.1도가 오른 겁니다. 해양은 대기에 비해 비열은 약 4배, 열 용량은 1000배 이상으로 평소 온도 변화 폭이 매우 작기 때문에 1도만 올라도 해양 생물에는 큰 환경 변화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수온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강원 앞바다의 열대와 아열대성 어종 출현 비율은 더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급격한 수온 상승으로 동해안 최북단 일대 해양 환경 역시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오늘 삼척에서 시작돼 이 시각 개회식이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수소도시 삼척에서 함께 뛰자 강원도민이라는 대회 구호 속에 시군 선수단은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링 위의 선수들이 빠르게 맞붙습니다. 상대 선수를 향해 주먹을 날리고 날쌘 몸동작으로 주먹을 피합니다. 날렵한 발 놀림으로 이리저리 피하다 순식간에 주먹을 날립니다. 3분씩 3회전을 치열하게 싸운 끝에 승부가 갈리고 최선을 다한 선수들은 서로를 격려합니다. 이번 강원도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 그거를 또 토대로 발판으로 삼아서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또 이제 좋은 성과를 내고 또 일취월장하고 싶습니다. 강원 체육인의 화합의 장인 도민체전이 시작돼 참가 선수단이 열띤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18년 만에 삼척에서 열리는 강원도민체전엔 43개 종목에 12,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했습니다. 대회 첫날 야구와 농구, 탁구, 유도 등 8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배드민턴과 사격, 역도, 수영 등 일부 종목은 춘천과 강릉, 횡성, 양구에서 사전 경기로 이미 열렸습니다. 대회 출전 선수들은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종목별 경기장은 모두 깨끗하게 단장됐고 자원봉사자들도 곳곳에 배치돼 선수단과 관중들을 맞았습니다.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셔틀버스를 활용하여 수송객의 편의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회식은 치어리딩과 타악 퍼포먼스 등의 식정 공연을 시작으로 선수단 입장과 대기 개양, 성화 점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개회식 직후에 천여 대의 드론이 화려한 불빛쇼를 연출하고 이색적인 멀티미디어 쇼와 인기 가수의 축하 공연도 마련됩니다. 올해 60회째를 맞는 강원도민체전에 출전한 18개 시군 선수단은 고장의 명예를 걸고 오는 16일까지 닷새간 순위 경쟁을 펼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오는 28일 강릉 경포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여름 피서객들을 맞습니다. 해수욕장 공식 개장 기간에는 수상안전요원이 배치되는데 소규모 해수욕장은 수상안전요원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8일 강릉 경포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차례로 문을 엽니다. 여름철 공식 해수욕장 개장 기간엔 수상안전요원들이 배치되는데 수상안전요원에 지원하려면 인명구조 또는 수상구조사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최근 읍면동별로 수상안전요원 모집이 시작됐는데 가장 먼저 모집한 강릉시 옥계면은 최근 재공고를 내야 했습니다. 지원자가 많지 않고 일부 지원자는 기한 내에 자격증을 따지 못해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건에 충족하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공고를 했는데 그 사이에 자격 취득 과정에 있지만 미처 취득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재공고에는 그런 자격증을 다 갖춰가지고 모두 접수를 하셨기 때문에. 반면 강릉 경포해수욕장 같은 대형 해수욕장은 공고를 내자마자 정원을 채울 정도로 해마다 지원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상안전요원 구하기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 수상안전요원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다른 해변은 24시간을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야간 근무도 없고 해서 근데 경포는 야간 근무가 있어가지고 돈을 좀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받아서 경포에 지원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경험 이런 것도 당연히 이때 크게 작용하는 것도 있고 뭐 당연히 급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상안전요원들의 보수는 통상 기본급 하루 11만 원과 4대 보험 가입, 여기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급식비가 포함됩니다. 야간까지 운영하는 대형 해수욕장은 그만큼 더 많이 받아 급여 차이가 커지고 졸업 후 취업에 도움되는 인명구조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인력 불균형 문제는 지난 2023년 11월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하루 일당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직보다도 조금 더 상승 좀 시켜서 하는 부분이 좋은 인력, 그러한 인력들을 채용해서 배치를 하면은 더 안전하게 우리 해수욕장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릉시는 강원도 예산을 지원받아 지난해부터 수상안전요원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상안전요원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강릉시와 강원도는 이런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하고자 수상안전 전문 기관의 양성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강릉시만 진행하고 있는 수상안전요원 교육을 다른 지자체가 신청할 경우 예산 지원 여부를 검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여름 해수욕장 개장이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피서객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도울 수상안전요원의 채용과 처우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고만으로도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지급 정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종 범죄에는 적용도 되지 않고 지급 정지도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는 등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군부대 사칭 사기를 당한 음식점 업주.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며 신고하면서 사정을 설명했지만 경찰과 은행에선 보이스피싱이 아닌 사기여서 지급 정지를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황을 얘기를 하니까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보이스피싱이 전화로 한 사기 아닙니까요? 정 씨가 지급 정지를 요청할 때만 해도 연락이 닿던 사칭범들은 수사관을 배정받는 사이 잠적해버렸고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고스란히 잃어야 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모의 주식을 거래하는 불법 시스템을 사용하던 한 이용자는 단순히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만 신고해 운영자의 계좌를 정지시켰습니다. 사실 운영자가 위반한 법률은 도박장 개설, 자본시장법 위반이라 보이스피싱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급 정지가 결정된 겁니다. 경찰과 금융사가 피해자 진술에 따라 지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 입장에선 일단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말하는 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를 악용해 거짓 신고를 통한 지급 정지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선 거짓으로 지급 정지를 신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한창 투자 리딩방 사기가 유행할 때는 피해자에게 지급 정지를 위한 스토리를 짜주는 브로커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애초 지급 정지가 되는 범죄를 보이스피싱과 대출 사기로 한정하면서 법을 너무 엄격하게 규정해 나타난 부작용이기도 합니다. 인정되는 범위가 좀 좁습니다.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정의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요청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보다 확대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급정지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법안은 국회에 잠들어 있고 신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악용을 막을 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가 영동 지역의 데이터 센터 설립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는 영동 지역은 16기가와트 전기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송전망 등 전력 개통 제약으로 11기가와트만 생산하고 있어 추가 전기 생산이 가능하며 냉각 효율성 등도 유리하다며 설립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7개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 영서 지역과는 달리 영동 지역은 아직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삼척시는 올해 3월 남부발전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남부발전 유휴부지에 데이터 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태백시도 연중 낮은 기온과 폐갱도를 활용해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국내 최대 규모 로봇 경진대회인 2025 국제 로봇 콘테스트를 유치했습니다. 올해 국제로봇 콘테스트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강릉 올림픽파크에서 진행되며 매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지만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을 벗어나 강릉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지능 로봇 대회 등 12개의 세부 대회가 개최돼 국내외 천여 팀 3천여 명이 참가하며 참관객들을 대상으로 로봇 및 AI 체험 행사도 진행됩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속초 지역 관광객 수와 관광 소비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초시가 한국관광 데이터랩 자료를 바탕으로 관광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속초를 찾은 관광객은 549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증가했고 특히 1월 미디어 아트 행사인 빛의 바다 속초의 첫 운영이 맞물리며 1년 전보다 관광객 수가 21% 증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 관광 소비액은 380여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0억 원 늘었으며 특히 숙박업과 운송업 분야는 각각 3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5 무릉변류천지 라벤더 축제가 오는 14일부터 9일간 동해시 무릉변류천지에서 펼쳐집니다. 보랏빛 별의 물결을 부제로 한 이번 축제는 2만 제곱미터 규모에 조성된 드넓은 라벤더 정원을 만끽할 수 있고 라벤더 너머로는 에메랄드빛 호수가 잔잔히 펼쳐져 그림 속 장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라벤더 축제는 매일 밤 10시까지 개장되며 달빛과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져 또 다른 낭만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정선군이 민둥산 억새군락지 생육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생태적 변화에 따라 민둥산 억새 면적이 줄어들고 있어 4,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일대 1,680제곱미터 억새를 채취해 다시 심고 생육 환경을 개선합니다. 제초 작업과 억새 채취, 운반, 심기 작업이 같은 면적에서 진행되며 15,000여 주의 억새를 새로 심을 계획입니다. 민둥산은 해발 1,119m의 넓은 억새밭으로 유명해 연간 40만 명이 찾는 대표 관광지며 정선군은 억새 보존과 활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신기면 대일이 일원에 동굴 자연생태관을 새로 짓습니다. 삼척시는 내년 말까지 모두 98억 원을 들여 몰입형 미디어 전시공간과 상호 소통형 체험관, 옥상 전망대 등을 갖춘 연면적 1363제곱미터, 지상 1층 규모의 동굴 자연생태관을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시공간은 동굴의 탄생부터 미지의 세계까지를 주제로 다감각 미디어 아트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계획 공모형 지역 관광개발 사업에 선정된 삼척 케이브파크 178 조성 사업의 하나입니다. 강원FC가 강릉 홈경기장 명칭을 강릉 하이원 아레나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강원FC는 메인 스폰서인 하이원 리조트와 명칭 사용권 협약을 맺고 강릉 홈경기장인 강릉 종합경기장의 명칭을 강릉 하이원 아레나로 사용하며 홈경기 관련 홍보물과 콘텐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기장 네이밍 후원은 하이원 리조트와 강릉시의 협조로 진행됐고 오는 21일 강원FC의 강릉 첫 홈경기부터 강릉 하이원 아레나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태백 지역 운탄고도와 오로라파크에서 트레킹과 야영을 즐기는 배낭여행 행사가 내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태백시는 운탄고도 7길인 황지연못에서 연화산 대조봉 전망대를 거쳐 느티 고개까지 트레킹을 하고 오로라파크에서 야영을 하는 배낭여행 행사 태백인 통리 백패킹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태백의 청정자연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